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현재 시세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현재 모든 코인이 오를 듯 말 듯, 오를 듯 하다가 또 좀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아마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은 CTC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여기 CTC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시청을 하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묻지마 CTC 코인을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제가 KBW를 이제 가게 됐어요. 물론 이제 CTC를 발행한 글로아사 부스만 방문한 게 아니라 다른 코인사 부스도 몇몇 개가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방문을 해서 정보 취합을 하긴 했는데, 일단 이 영상은 CTC 관련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를 한 게 되게 특이한 게, 레거시 금융사 중에 하나금융그룹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여기 오피셜하게 여기 파트너로 여기 이름이 올려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트론도 이번에 왔었고, 뭐 톤도 있고 빗썸도 있고 SK텔레콤도 있었고, 여기 이제 가운데 CTC 플래티넘 스폰서로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후기니까 그것만 이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의 100%가 가깝게 거의 90% 이상이 거의 한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일본인도 많고 인도인들도 많았다는 거. 제가 좀 외국인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한국을 이번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었고, 어쨌건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전광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전광판이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일본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KBW란 행사가 있고, 향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넘겨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부스 크레딧 코인 여기 써있죠, 위에. 이게 부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관계되는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시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게 됐고,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따로 KBW에서 이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중요하게 이거를 다루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번에 좀 핵심적인 코인으로 좀 부각되지, 수위라는 코인도 좀 부각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CTC하고 이제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대중들한테 많이 좀 전달이 된,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스페이스 코인에 관련 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미리 KBW 그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사전에 이번에 이제 여기 오태림 대표가 무대에 서는데 4명의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같이 초청돼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그 앞에 무대에 나가셔가지고 25분 정도 토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젠다가 뭐냐면, 이 토의의 아젠다가 분산형 우주 인프라 글로벌 연결성의 미래 구축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젠다만 딱 보시면 좀 언뜻 이게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보면은 미리 이제 이 글로아에서 비전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뉴스가 낱개로 나열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좀 약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좀 맞춰지더라고요. 일단 패널을 한 명 한 명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머스크에, 저도 이제 도지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집중하고 많이 뭐 정보 취합을 하는데, 거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요분. 그리고 보잉사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드니라고 써있는 이분은 나사 우주 비행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주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미국에서는 우주를 갔다 왔다는 그 경력을 상당히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민간 우주 항공기업의 CEO입니다. 그런 또 기업을 또 이분이 또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좀 놀라운 분인데, 보시면 웨슬리 클락이라고 써있는데 이분이 미군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나토 총사령관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번에 해가지고 오 대표님하고 이제 패널로 참가해서 이제 우주 항공산업과 분산형 뭐 글로벌 연결성의 미래 블록체인과 이제 연결해서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런 대담을 나누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스페이스 코인 CTO라고 써 있는데 여기 스캇이라고, 이분도 이제 보잉에다가 로키드 마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담을 나눠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앞에 무대에 서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 해가지고 이 5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고 여기 나토 총사령관이셨던 분들, 미군 장군에다가 하고 여기 이렇게 쭉 있고, 이분들 다 똑같이 이제 이 경력 가지신 분들 또 똑같이 약속대로 이행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끊어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KBW가 끝난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일정 구간의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1일부터 7일까지 이 KBW 행사가 있었는데, 이 크레디스사가 이번에 중심적으로 참가한 구간은 2일에서 3일이었어요. 여기 이 날이 1일에서 7일 중에 가장 중요한 라인업이었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때 이제 오 대표님이 나가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팀이 플래티넘 스폰서로 이 크레딧코인 글로아사가 토큰 2049 싱가포르까지 18, 19일 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KBW 이후에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뭔가 내용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떤 그 관계자분한테, 이게 코인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던 관계자분한테 얘기 들은 건데, 일본에서도 블록체인 행사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KBW 블록체인 행사가 있었는데, 가장 도드라지게 좀 눈여겨봐야 하는 중심 행사가 여기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토큰 2049 싱가포르 18일부터 19일까지 있는 행사. 그래서 이 행사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 그 이슈거리가 나와서 그게 흐름을 타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재거리가 나와도 시장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후행에서 아마 객관적인 사실이 기반해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것들이 현실화되면 분명히 후행에서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7월 19일 이후로 사기꾼들은 다 정리가 되고 청소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오태림 대표님 여기 이제 사진 모습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모습은 약간 좀 다르신데, 자 여기 이제 이력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를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의 캐릭터나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 범위나. 어쨌건 잘 하셨죠. 근데 오태림 대표님이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분은 자카르타 국제학교 출신이에요. 자카르타면은 인도네시아 아닌가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구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흥국 중에도 조금 GDP, GNP가 도드라지게 상승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통 이제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냥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막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만 학교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분은 특이하게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카네기 멜론 대학교로 여기 진학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분 자체가 마인드가 사업을 할 때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만 학교 나오신 분들은 사고방식이
약간 글로벌하지 않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국적인 의식으로 한국 학교에서 한국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약간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나누면 말씀드릴게요. 최태원 회장이라고 아시죠? SK그룹에. 그분이 사업을 잘해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어쨌건 사업가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따님이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죠? 되게 웃기죠? 상반되게. 왜 이렇게 최태원 회장은 왜 이렇게 자제분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그러면 사고방식이 그게 없어요. 협소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법 논리가 아니에요. 흑과 백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신흥국인 인도네시아 출신이에요.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럼 이분 마인드는 어떨까?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떨까? 네. 어떤 사람들보다 스펙트럼 자체가 넓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나이지리아로, 아프리카 대륙 중에 나이지리아로 잡으신 게 아닌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대륙에 떠들어왔는데 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분의 망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 PwC라고 세계 4대 회계법인이 있어요. 예, 아실 거예요.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고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시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여기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국내 법인회사 중에도 여기랑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삼성도 여기서 회계감사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IMF 자료를 가지고 2016년서부터 데이터를 뽑은 게 있어요. 2050년까지의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도드라지게 높게 나타나는 게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고 필리핀이고 나이지리아예요. 여기 나와 있죠. 2016년부터 2050년까지 에버리지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5.1%, 4.3%, 4.2%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경제가 예전같이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채가 목구멍 끝까지 차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쉽게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금리 내린다 말은 하지만 일정 순간까지 내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나이지리아 22위에서 14위까지 올라갈 거야. 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신흥국들 보면은 이거는 2050년까지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인데 2030년까지만 봐도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G7과 브릭스 관련해서 지금도 많은 아마 변화가 있을 텐데,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미디어가 이런 얘기를 객관적 사실을 갖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근데 어쨌건 이거는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 영상만 보고 따지지 마시고 이런 거를 순위가 어떻게 바뀌나, 미국은 어떻게 되나, 향후에 중국은 어떻게 되나, 인도는 어떻게 되나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PwC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이 신흥국의 이제 비전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가장 최근에 9월 9일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체인 활용 개발도상국의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비전 제시했던 게 그게 이제 토대로 해서 쭉 서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특이한 걸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발표가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글로벌 전역에서 인터넷 등 통신과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38%다. 크레딧 코인은 블록체인 선진국의 자본과 예를 들어서 월가의 자본이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서클사라는 회사랑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그런 곳입니다. 비하인드의 투자자가, 이 서클사의 투자자가 누구냐 하면 아시겠지만 서클사는 코인베이스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서클사의 투자자는 블랙록하고 피델리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데고, 어쨌건 그게 이 서클사를 통해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혁이 돼서 이게 어딘가로 흘러가겠죠.
코인 시장으로 가건 아니면 아프리카로 글루아를 통해서 USDC가 변형돼서 글로 들어가든 어쨌건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제 특이성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대표적인 게 나이지리아. 브릭스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표면상 나와 있는 얘기고, 사실 포텐셜로 따지면 나이지리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산유국이 아닌데 나이지리아는 산유국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아는 걸로는 기존에는 정유시설이 없어가지고 검은 원유를 타국에 보냈다가 그걸 다시 수입해 와서 정유 마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 정유 시설을 끝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나이지리아에서 정유 그런 게 끝난 석유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오태림 대표님이 여기를 축으로 해서 아마 이런저런 비전 제시를 아마 하신 게, 그런 로드맵을 구상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특이성이 뭐냐면 저도 6개월 정도 이제 방문했던 인도예요. 여기 인도도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분이 여기 학교 출신인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세 개의 그룹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말고도 다른 국가들도 여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추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자, 후행에서 한글로 나와 있는 거를 오태림 글루아 대표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2월 저궤도 위성 1호기를 발사해 위성통신 기반 통신망을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 운용 가능성을 시험할 것이라며, 내년 5월에도 2, 3호기를 발사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대의 안정적인 통신망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위성 발사를 3번을 합니다. 12월 달에 한 번 하고, 자 보세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보면 12월 달에 한 번 하고 2025년 5월 달에 2호기하고 3호기를 발사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거는 운용 가능성을 확인한 거예요. 테스트 차원이에요. 테스트 차원.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크레딧 코인 인프라를 운용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 약속이 12월 달에 실제로 지켜지는지 그게 일단 관전 포인트고, 지금 현재 9월 달이죠. 이제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땅덩어리가 워낙 큰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라는 수단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KBW 행사를 하면서 GM 타임즈라는 이 신문을 발행을 해요. 이 글루아사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이거를 다 해석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못해서, 어쨌건 한글로 다시 이제 번역해서 된 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우주인이나 뭐 나토 총사령관이셨던 분들, 뭐 스페이스 X 근무하셨던 분 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인에다가 지금 현재 우주항공산업 CEO인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 나눴던 거에 관련해서 여기 이제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고, 여기 또 한 가지 부분은 서클사, 여기 서클사 대표를 8번을 만났었다. 오태림 대표님이. 그 얘기에 관련해서 옆면에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특이하죠. 왜 서클사 대표가, 그런 회사 대표가 왜 오태림 대표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8번을 만났을까? 관심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어디 돈을 투자할 데가 없거든. 아시겠지만 더 이상 미국이 이 유튜브에 그냥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에는 미국이 뭐 패권국이다, 달러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저성장 기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돈을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신흥시장 중에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대륙에 뭐 검증된 괜찮은 국가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 돈을 굴릴 만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서클사가 당연히 만났겠죠. 자,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8개 이상 지면인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이제 캡처해가지고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분이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현재 아엘라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는 그분인데,
이 두 분이 제가 이제 커리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분이 동창생이십니다. 미국 학교에서 멜런 대학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여기 이제 윈터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냥 잔잔바리 그러니까 뭐 톡방이나 텔레그램방 막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제 코인 시장의 세력인데 여기랑도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네, 합법적으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여기하고도 이제 합법적인,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신문지상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된 걸 좀 이따. 그리고 스페이스 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버처머신 메인넷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된다. 이 얘기도 여기 있는데 일단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자,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KBW 2024 블록체인이 우주를 만난다. 우주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분산형 인프라에 대한 선구적 논의를 위해 모였다. 예. 당연히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밑에 땅을 파고 전선을 깔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나라나 그렇게 하지.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머스크가 진행하는 스페이스X랑 겹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뭔가 여기서도 라이센스 받은 게 있고 생각이 있고 로드맵이 진행되니까 이분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대담을 나누고 한국까지 방문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어쨌건 서클사도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도 검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8번을 미팅을 한 게 아닐까. 이것으로 저는 다 얘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서클사를 만들어냈고 코인베이스는 제가 추종하는 DCG하고 관련돼 있어요. DCG 뒤에는 월가의 금융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TC 얘기하다가 말이 3,000%로 빠졌는데 아시겠지만 DCG 뒤에는 월가의 금융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 대중 후리기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고 ETF에 관련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련해서 기관 투자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자 다시 여기 와서 좀 중요 문구가 있는데 우주와 블록체인의 교차점을 글로벌 금융 포용성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솔루션을 혁신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개발사인 글루아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글루아의 CEO 겸 설립자인 테오는 적외도 분산형 위성을 통해 글로벌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딥빈 프로젝트인 스페이스 코인을 구축하려 하는 어려운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모았다. 라고 해서 이분들이 왜 여기 오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산형 인프라에 대한 설명은 패널에 대해 토론이 매우 귀중하다. 여기 중요 핵심 내용이 있는데 미래 전망 우주와 블록체인의 미래 토론에서 블록체인과 우주 기술을 융합하는 실제적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위성 기반 인터넷이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여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에도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글로벌 참여가 블록체인 경제에 이어져 금융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민주화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핵심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핵심은 이런 게 아닐까. 여기 이제 자 그 나이지리아 그리고 글로아사 대표님.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 자본을 더 이상 이제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브리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브리징 단계가 끝나면 이게 이 유동성이 나이지리아로 들어가고 나이지리아 외에 주변에 뭐 라고스 뭐 몇몇 개 이제 도시나 지역으로 국가로 이제 쭉 들어가겠죠. 대표적인 국가로 남아공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인도네시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인프라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중추적 포인트가 인공위성이 될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중추 핵심이 CTC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코인과 CTC 코인을 좀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괜히 이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괜히 이거 팽당하는 거 아닐까. CTC 코인 투자하면서 스페이스 코인 나오고 나서 근데 스페이스 코인이 잘 되면
메커니즘적으로 CTC도 잘 되는 거다라고 제가 문구에서 본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서로 주고받는 메커니즘적으로 아마 금융적으로 아마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코인이 모체죠. 한마디로 이게 모체. 기둥이고 기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들이 아마 향후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속을 이제 하반기부터 말한 거대로 언급한 거대로 지키나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재정적 격차 해소, 근로와의 블록체인 기반 포용성, 연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데 뭐 나이지리아는 더 하겠죠. 아프리카 대륙은 더 하겠죠.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벤츠 승용차가 세단 S가 지나가는데 옆에서는 소달구지가 지나가고 한쪽에서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산층이 극빈층이 되게 많고 중산층이 없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공장이 인도나 이런 데로 넘어가고 인도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중산층이 늘어나서 중산층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기는 아마 현물 경제가 확장을 하는 기로가 있을 거고 선진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물 경제가 아마 축소가 될 겁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포인트이기는 해요. 그거를 월가의 금융자본이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해가지고 뭐 다 알아서 하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RWA 실물자산 연동 토큰화 이 얘기인데 부동산, 상품, 대출과 같은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니셔티브는 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이 얘기 이렇게 해서 요걸로 이제 있었고 또 글씨가 이게 작아가지고 이게 되게 자 글루와 스페이스 코인 프로젝트는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여기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회사의 가장 야심찬 노력 중 하나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디지털 경제와 단절되어 있다. 스페이스 코인은 위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여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스페이스 코인은 이러한 지역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연결을 확장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적인 이제 비전 제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글루와의 디지털 금융 포용성 향상 사명의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는 크레딧 코인은 크로스체인 거래를 지원하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어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는 기존 금융 서비스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데 경제적 참여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에 관련해서 함축적인 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올바른 파트너십 육성 글루아가 이제 여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 양해각서 CBDC 관련해서 파트너 에이전트로 공식적으로 합류하고 나이지리아 CBDC를 채택 증가를 촉진한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활용해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이 나이아라 기능을 개선하며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파트너십을 기존에 있었던 거. 자,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제 자, 아엘라라는 회사 여기 CEO가 이분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글로와의 비전을 확장할 거야. 그래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가나를 포함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유사한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어쩌면 향후에 발표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위성이 띄워지면 아마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를 보고 나이지리아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가나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DWF 랩스 아까 유동성 합법적으로 이제 주입한다는 거기죠. 거기 그래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핸들링하고 OTC 마켓에서 거래를 기관하고 이제 조율하는 그런 데랑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근데 아무 회사랑은 아마 파트너십을 맺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때.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아시겠지만 불법 사기다 이상한 그런 데는 다 철컹철컹해요. 무조건. 예, 무조건적으로. 거기다가 나이지리아는 엄청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지금 바이낸스도 막 거기 참여자가 막 뭐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뭐 휠체어에 앉았다 막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랑 이제 너무 상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버처 머신, 호환성, 그리고 크레딧 월렛도 새로 이제 출시를 해서 이더리움 버처 머신과 상호 호환되는 그런 게 향후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비약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시아에서는 인도,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생각하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기사에 나온 거 이거 보고 좀 놀래기는 했는데, 지금 코인 가격만 보면은 아마 다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보고, 여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상을 보고 괜히 오해하셔가지고 과도하게 부채를 줘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현실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이나 막 이런 거 저런 거 근로회사에 관련해서 스스로 서칭을 한번 해보시고 합리적이다,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 이제 천천히 결론 내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진중하게 때를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